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오늘 또 주주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수급의 물레방아라고 제가 했고요. 그리고 승부수를 띄운 칼티 투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HLB 그룹의 카티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성장형의 대단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카티에 대한 것은 차세대, 물론 이것은 어느 기사에 의하면 표적 항암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난센스고요. 정확히 말하면 면역세포 치료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 채널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주식 영상이고요. 그리고 나눔과 배품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러한 채널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업과 수급이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요? 차트는 저만큼 한참 뒤에 후보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기업이 좋지 않아도 수급이 몰리게 되면 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차트로서 역배열인 상황의 주가이어도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정배열로 폭등을 하게 되니 차트는 한참 나중에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0여 년 남짓, 15년 미만 하신 분들은 대다수, 기업도 보시겠지만 대다수는 차트로 위주로 기업을 분석하지요. 그러나 좀 더 오랜 동안 차트를 연구하게 되면 차트는 버려야 될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수급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주식의 연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수급의 물레방아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대란, 오늘부터 현대자동차 그리고 쌍용자동차들은 생산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란에 의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에 의해서 이렇게 공장 가동이 멈추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삼성전자나 이러한 IT 쪽의 수급보다는 오늘은 그동안에 소외시되었던 제약바이오 업황들이 상당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 ST팜, 그리고 아미코젠,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은 텍스타스 보면 현대바이오, 14%, 이런 부분,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은 좀 주의해야 되겠죠. 열흘 뒤에는 확양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한 3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HLB 오늘은 승부수를 띄운 HLB 그룹, 칼티에 대한 어제에서 이었는데 오늘 뉴시스에서의 기사가 나와서 오늘은 본업도 많이 바쁘고 해서 HLB의 홈페이지에 있는 칼티에 대한 다음 주까지 같이 공부한다라고 그랬었죠. 오늘은 좀 바쁜 관계로 오늘 발표돼 나온 뉴시스의 기사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을 통해서 성장했던 HLB 그룹이 또 다른 승부수를 띄웠다. 미국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CAR-T 치료제의 생명공학 기업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최대 주주로 참여한 것이다. 많은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습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면역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아시아 시장 상업화를 주도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월 30일 베리스모의 지분 30%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HLB는 10%, HLB 제약은 20%의 지분, 그리고 우선 매수 청구권, First Right of Refusal 와 추가 투자 옵션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HLB 그룹은 향후 베리스모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적으로는 리보세라닙의 표적 항암,
그리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면역 강함, 그리고 세포 치료에 대한 차세대 면역 강함 세포 치료, 즉 CAR-T에 대한 현재 이 베리스모에 대한 기업의 CAR-T의 연구는 기존의 CAR-T를 좀 더 향상된, 보완된 그러한 CAR-T 치료가 해당됩니다. 이곳을 이뮤노믹처럼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HLB의 성장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HLB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CAR-T에 대한 연구를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스모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CAR-T 치료제 킴니아의 개발자들이 킴는 CAR-T 관련 글로벌 특허의 최다 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노바티스의 킴니아는 자가세포를 하는데 좀 더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동종세포, 건강한 제대열 세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가에 대한 것은 제한적이죠. 자기 것은 자기 골수로 인한 부분 대신에 건강한 제대열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미국 기업인 코이뮨의 자회사인 이탈리아 기업, 즉 뭐죠?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포뮬라입니다. 포뮬라가 현재 CAR-T에 대한 동종으로서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2023년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임상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죠. 어쨌든 추측이 된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유펜에 설립한 생명공학 기업으로 기존 CAR-T 치료제 대비 효과, 확장성, 안정성 측면에서 한층 진보된 키르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HLB그룹은 CAR-T 부문 세계 최고의 연구팀, CAR 치료제 부분의 최고의 기술력, 임상 노하우 등을 확보하게 됐고, 또 세계 최초의 2세대 CAR-T부터 다양한 차세대 CAR 치료제 임상용 제품을 생산하는 유펜의 세포 치료제 생산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제품 생산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했네요. 특히 대외 인지도가 높은 유펜과 체결한 연구 협약에 따라 임상, 제품 개발 전반에서 밀접히 협력함으로써 향후 기술 수출 협상이나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르면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HLB 그룹은 이 CAR-T에 대한 지분을 좀 더 장악을 하면서 자회사는 뇌피셜이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사항이고요. 이번 M&A를 주도한 노미온 HLB 이사는 베리스모 CAR-T 상용화에 성공했던 팀들의 노하우, 유펜의 뛰어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비슷한 단계의 타 CAR-T 기업들과 비교시 상업화 시기를 최소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CAR-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앞으로는 빠르게 되면 4년, 더 빠르게 되면 더 다행이겠지만요. 전임상과 일상을 진행하고 최선 임상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최소 4, 5주부터 하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지분 가치를 배분하게 되면은 1조 이상의 충분한 기업 가치의 상승을 더 HLB 그룹은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스모의 키르카는 세계 최초로 승인된 CAR-T 치료제 킴니아의 개발팀이 참여해 현재 전임상 마무리 단계에서 있는 CAR-T 치료제다. 자연상태와 유사한 폭소 수용체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추가적인 유전자 조작 과정 없이 약효와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 가능하고 재발 뒤 약물 무반응성을 보이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 CAR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칼티는 중국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칼티에 대한 치료는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HLB그룹은 베리스모의 칼티 기술로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주 HLB 부사장은 이뮤노믹을 인수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함, 즉 면역 강함이죠. 유나이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 HLB그룹 주도로 뇌종양 치료제의 아시아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듯 베리스모의 지분 인수를 통해 차세대 칼티 기술 상업화에 참여하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이뮤노믹도 중요하지만 이 면역세포인 칼티에 대한 베리스모의 투자는 대단한 신의 한 수다. 저는 HLB를 이렇게 지켜세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오늘 수급 상황이 이제 IT 쪽에서 제약바이오팡으로 좀 흘러가면서 오늘 35,900원 HLB 84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116만 주의 거래량, HLB 제약은 오늘은 100원 정도 빠진 25만 3천 주의 거래량 15,850원을 보였습니다. HLB 현재 프로그램의 상황을 보게 되면 11만 5천 주의 매도, HLB 생명과학 12만 주의 매도, HLB 제약은 2,400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종적인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HLB는 7만 주를 외국인이 받았고 기관에서 17,000주. 금융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 12만 주를 매도한 상황이고요. HLB 제약은 2,300주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HLB를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터닝하는 5일선을 떨어지는 5일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요. 그리고 이번 주는 내일 하루 남았고 다음 주 5일선을 안착을 돌파하는지의 상황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보조지표상 모멘텀들이 이렇게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HLB 생명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멘텀 지표도 그러한 것이고요. 맨 처음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시장은 현재 반도체 대란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K바이오 시대는 앞으로 쭉쭉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수급으로 볼 적에 이렇게 성장하는 HLB에 있어서 수급 상황이 꼬인 상황이고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무상증자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가격 정도를 보일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기관 행보를 거치면서 이렇게 유의미한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지요? 쌍바닥이다 또는 짝꿍등이다.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위치가 바로 이것이거나 또는 더 기업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이곳을 하회하죠. 하지만 이 위치에서 매도세의 힘보다는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하방 경직이 되고 더 매수세가 강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모든 이평선은 정배열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우선은 기업과 수급 상황만 당분간 잘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분봉을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요. 분봉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은 분봉은 시장의 심리를 살펴보는데 이제 하방 경직된 자리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5,500원, 400원 정도요. 따라서 저점 35,000원대라고 한다면 HLB는 담아가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HLB 생명과학은 이렇게 1,700원 이하에서는 담아가도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말입니다. HLB 제약은 이 정도에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되고 15,500원 그리고 600원 사이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결과물로 제약바이오팡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제 갈 길 우상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시간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카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수급 상황 그리고 어제 증선이 또 연기가 됐죠. 이제는 뭐 그렇게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주가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상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그러한 불확실성은 학습 효과 내지는 시장에서의 재료 반영 등으로 인해서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것이고요. 이제 서서히 바닥권의 확인은 도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온 상황에 주주분들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절대로 HLB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CAR-T라든지 또 이뮤노믹의 면역 강함 등으로 보게 되면 성장에 있어서는 뉴 드러그 신약 개발이죠. 제네릭도 아니고요. 따라서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기다림의 미학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가 시장에서 가치 부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아직 봄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서제약에서의 로얄티 지급 등 이런 것도 잊지 마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